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정도 종목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보고 또 거래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왜 너 당신은 맨날 이렇게 길게 보는 종목만 자꾸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지만 손이 빠른 사람도 있을 거고 느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느린 분들을 위한 투자 방식으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바로 코롱인더인데요. 예,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크게 네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프로텍트 분야의 타이어 코드 부분하고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 소재이고 함부로 예를 들면 따로 없으면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필름 부분 이쪽하고 예를 들면 어, 전자재료 부분들이 좀 작년도에 매출이 안 좋은 이유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뭐 핸드폰 판매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닥 예를 들면 성장성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당연히 조금 적자 부분을 기록하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분야 때문에 성장을 하다가 멈추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런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프웨어라든지 그 골프웨어 중에는 왁이라는 골프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요.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등산 스포츠웨어 뭐 이런 분야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수 섬유 소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제품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패션 사업 부분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이제 필름 전자재료 이 부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쪽이 어떤 거냐면 제 1번으로 따지는 것이 바로 이쪽 분야인 바로 프로텍트와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이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앞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적자가 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학 부분은 괜찮게 뭐 기본적인 거니까 적자 날 만한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고요. 패션 부분도 괜찮은 기록을 했는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필름 부분, 네, 전자재료 부분, 특히 여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재고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 전에 삼성전기도 MLCC 분야에 대한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 부분을 소진하는 과정, 즉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좀 항상 존재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 바로 그것들이 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환율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그쪽 부분들이 재고 처리 비용으로 마이너스 352억 원을 기록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지금 와 또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분야 또 업종이 좀 업황이 개선되는 분야라고 생각해 보면 재고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재고에 대한 예를 들면 적자선은 없어질 거고요.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공장 가동이 원래 4분기부터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1분기 들어서서 가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출 이익이 나오는 건 앞으로 2분기, 3분기부터 예를 들면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전자재료 부분, 필름 부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개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타이어 코드 생산 설비가 늘어나고요. 아라미드 생산 설비가 증가된다.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증가되고 나서 핵심은 뭐냐면 총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총 예를 들면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될 거다. 뭐 영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익은 조금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매출이익은 감소할 수 있으나 총 매출액은 증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작년도보다 2배 정도의 성장을 할 거고 또 재고 부분이 다 소진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업황은 개선되고 턴어라운드는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도랑 비슷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어떻게 돼요? 감액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랑 매출이익이 비슷하다. 그럼 작년도에 예를 들면 평균치 가격은 얼마였을까? 바로 6만 원 선 이런 부분이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차관해 보면 우리가 주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하고 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 이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결정을 할 때는 제가 늘 우리의 적군 누구? 예, 바로 외국인과 기관. 그들은 대량 매도와 대량 매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획일적이고 일관적인 행동을 하는 게 패턴이고 프로그램 매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뒷점 3개월은 지금 현재 거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그대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44,000에서 44,500원. 지금 주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전 3개월 동안 매수했던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예, 크게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업사이드를 얼마나 볼까? 그럼 적어도 15%는 보겠죠? 그 정도는 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게 아주 상식이겠죠?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하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작년에도 매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못 팔았잖아요. 왜? 작년 6월 달, 7월 달 이후부터 확 주가가 폭락을 했으니 뭐 어떻게 다 팔았겠어요? 다 매도 지지 못했을 거고 홀드하고 있는 물량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5만 5천 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살펴보면 거의 5만 원대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살펴보면 5만 원과 5만 7천 원 사이면 적어도 5만 요 사이에 중간격은 5만 3,500원 정도는 아주 무난한 거거든요. 서로 예를 들면 견눈질 하겠죠. 그 누가 더 높은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에요. 5만 7천 원은 좀 야리무리하다. 그러면 요번에 승자는 누구겠냐? 기관이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럼 개인들은 누구 편을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이번엔? 예, 여러분들은 저도 기관 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7,000원, 조금 알파를 본다 그러면 한 6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 구간이죠, 여기. 여기가 언제 작년도 6월 달 이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빠진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더 이상 하락할 만한 이유도 많지 않았는데 미국 영향이 나머지 영향도 더 미쳤다.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작년도도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를 두 번 자이언트 스텝 하는 그 과정 한번 보세요. 그때.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은 존재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특히 유에서 같은 경우 산업의 소재,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 물론 전기차가 뭐 판매가 덜 되느니 뭐 이런 얘기는 있겠지만 아무려면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PBR 0.4인 이 구간에서 도대체 더 하락할 만한 이유는 많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매물 역시 더 많지도 않더라라는 판단을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과 사이인 바로 이 공분을 공략해 보자라는 겁니다. 차트적으로는 일봉상으로 직전 1년 동안 매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6만 원대 초반이라는 구간이라고 딱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6만 한 2천 원, 1천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갭을 이용해 보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30% 정도의 우리가 포지션을 놓고 간다. 그래서 연에 1년 동안 투자해서 30% 정도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데 뭐가 이렇게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제가 볼 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천천히 사는 거죠. 아주 눌리는 날만 아주 사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급격히 팡 튀냐? 아니요. 제가 볼 땐 한 달 동안 모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벡터가 아래로 해서 여기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밀집되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구간이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라인이 아마 45,000원 이 라인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오른다고 해도 48,000원, 좀 내려가면 44,000원, 43,000원 이 선에서 움직이는 특히 제가 볼 때는 45,000원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야지 예를 들면 하방이 경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평균 매수 단가 한 달 정도는 잘 조정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느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선택을 한 거니까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주봉을 또 살펴보면 여긴 지금 하단에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없잖아 이게. 그 다음에 모여있는 곳이 바로 5만 원 초반인 5만 3,500원 이때 한번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윗단입니다. 여기 두 단은 상당히 비율이 비슷하죠.
여기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 6원 통과하는 요 구간이 초반 구간이 될 거고 두 번째 구간이 여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13,500원, 두 번째 단계는 6만 원 초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트렌드를 살펴가면서 거래를 해 나가면 요것도 적게는 15에서 30%이 정도 사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달 동안 이내에는 제가 볼 때 레벨업 되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 이제 베트남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나 예상 수익이라든지 업황 개선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 3분기 넘어가야지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나타나야지 그다음부터 조금씩 움직여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지금은 코어롱인들에 대한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은 소식이 없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매수를 하는데 그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그때부터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먼저 전략을 좀 짜서 공략을 해 나가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주가보다 업사이드가 높은 건 다 알겠죠? 일단 목표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정했는데 단계는 두 단계다. 53,500원과 6만 원 초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상하는 기간은 2분기 시작 전부터 3분기 말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 보시고 지금 2월 달 한 달 정도는 어때요? 분할 매수해서 평균 매수단가 잘 조절해 주시고 목표는 최고 30%, 낮게는 15%. 이게 개인의 취향 따라 좀 다르겠죠. 저 먼저 달려온다, 먼저 많이 높이 친다 그러면 15에 먹고 다시 나와서 눌리면 다시 잡아야 되고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30% 가는 것까지 천천히 수익을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자에서 업황 개선에 그래서 매물 출연할 사유도 많지 않고요. PBR이 낮고요. 지금 베트남 타이어 코드 생산 기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캐파가 증가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과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구성이 됐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이 특히 타이어 코드 분야의 세계 랭킹 1등과 2등의 포지션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현재는 무조건 2등이다. 그래서 효성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려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시장 점유율 높은 특히 전기차 같은 타이어들은 아무나 예를 들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게 소재가 바탕이 돼야지만 그 타이어의 수명과 안전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저중심 설계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그 타이어도 좀 크면서도 예를 들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균질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타이어가 짱구나거나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펑크가 나더라도 어때요? 바람이 한 번에 쭉쭉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타이어 코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 반도체래네요. 전자소 재료하고 필름 소재 이 부분은 재고가 다 소진됐다. 그리고 패션 부분 앞으로 성수기가 도래한다라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평균 단가는 45,000원 이 레벨에서 잡으면 된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면 또 설사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됐어요. 아, 잘못했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주면 뭐 내년이 되더라도 다시 내가 산 주가보다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후회가 되지 않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을 우리가 접근 안 해야 될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먼 기대와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